두끼 떡볶이, 치킨 플러스 등 10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든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재 두끼 떡볶이 체인점은 국내 240개, 해외 90개, 치킨 플러스는 국내 400개, 해외 50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완료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꾸준히 진행 중인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 캐나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사람이며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세종호텔 셰프 2년, 아모제 매니저 3년과 제니스 연구원 그리고 슈퍼바이저 10년, 이렇게 총 15년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군 제대 후 호텔 셰프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IMF 한파가 몰아치던 시절, 특급 호텔의 셰프로서의 삶을 더 이상 꿈꿀 수 없었기에 아모제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식업 경력을 인정받을 줄 알았던 기대와 달리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 서로 의지가 되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소득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기 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었을까요? 첫째,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대응하기 급급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제에서 제니스로 이직한 후에도 기대와 달리 메뉴 개발팀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좌절하지 않고 회사로 남기로 결심한 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노력의 결과로 치킨대학 연구소로 가게 되었는데 두끼 떡볶이와 치킨 플러스 등 10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창 성과를 올리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던 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업으로 창업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후 처음 도전한 사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유통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장 점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한 고비를 넘으면 다음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다수의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중한 인연도 함께 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BS그룹이란 식재료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의 대표 브랜드인 두끼의 탄생입니다. 그동안 유통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에게 두끼는 어쩌면 운명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아모제에서 제니스를 거쳐 쌓아온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과 특히 떡볶이에 관한 그의 비전이 만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의 무덤이라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그가 남다른 성과를 이룩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3원칙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제1원칙, 가맹점과 가맹점 사이의 이격거리를 멀리해서 사장님들 불만을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제2원칙, 가맹점에게 별도의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다. 제3원칙,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단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이기에 가맹점과 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힘겹지만 꾸준히 갈 수 있었습니다. 두끼 떡볶이와 치킨 플러스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를 해외로 수출해 로열티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식재료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외화를 받아들이고 싶은 목표가 가슴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끼 떡볶이의 경우 타이완과 싱가포르에서의 성공과 달리 중국과 호주에서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이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라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캐나다 유학이란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사업가가 일을 놓고 유학을 간다는 것이 무모해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꿈꾼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엑시트 준비 과정에서조차 새로운 사업을 론칭하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구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떠나려는 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그가 아니었기에 결국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캐나다에서 역시나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에게 인연은 행운과 같은 느낌의 단어로 인식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연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고 만들어졌다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행운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아무런 노력 없이 100% 운으로 이루어질까요? 아주 작은 무엇 하나도 작은 하나의 행위를 했기에 행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 나에게 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좋은 인연을 원하듯 타인도 좋은 인연을 원합니다. 남들도 나를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타인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만리장성은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바로 여기서 시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